반갑습니다. 지금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사은 사요 중에 사은이 끝나고 자력양성도 끝나고 이제 오늘은 지자본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자본의.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상의 진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이 마음이다, 이 일념을 바로 이론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주만유를 전부 차별 있게만 바라보고 또는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자비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우리 교법인데, 이 교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 하나는 이 하나의 그 형상 있는 어떤 외적인 위력을 바탕에서 내놓은 어떤 신학문,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그런 속성, 내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걸 수행문에다가 갖다가 대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종교별로 어디는 수행 위주, 어디는 신앙 위주,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구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길로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수행의 길로서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본래는 하나에서 나왔다. 그 하나의 한쪽 부분을 지금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이제 아시면 신앙을 해도 집착만 하지 않고 수행을 해도 거기에 집착만 하지 않고 전체의 기틀을 본 속에서 신앙과 수행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위력이 있느냐? 바로 첫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를 신앙하는 거예요. 우주만유 전체. 일체의 대상이에요. 그 일체의 대상을 네 개로 논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더라. 그래서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네 가지의 외적 위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신앙할 거냐? 우리는 천지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면 신앙은 대상이지. 부모 없이 살 수 없어. 부모 없이는 뭐 원망 생활을 헐락을 몸도 없고 그래서 부모 원망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랬네. 그래, 원망 많이 해라. 네가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부모 덕에 원망하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 동포. 이 동포는 이 일이 인간만이 아니라 금수초목까지 전부 다 노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천지부모 동포가 이 법률의 은혜 속에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을 배워서 알겠죠? 원불교 초보자가 법률을 모르는 사람은 자행자질을 하게 돼서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 스스로 이 법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칫 법률을 우습게 알거나 법률을 소홀히 알거나 제대로 배워서 알지 못한 사람은 법률 배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성자가 내놓으신 법, 또 일체 이 사회와 교단과 어떤 모든 주변에서의 어떤 법을 잘 활용하면 결국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기관이고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배우지 않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 결과는 행복이 아니죠. 이것이. 그런데 이 중에 이것을 이 우주만유 전체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대상이. 근데 이 중에 또 뽑아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해당된 것을 뽑아놓은 게 사유예요. 사유.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참 낙원사회, 낙원복지사회, 평등사회, 평화세상을 이룰 것인가 할 때 맨 첫째가 바로 자력양성이더라. 먼저 자기 문제에 다가온 거예요. 자력양성. 뭐 아무리 뜻이 좋아도 지가 돈이 없어. 체력이 없어. 아는 게 없어. 쉽게 말해 정신, 육신, 물질 면에서 자력이 없으면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자력을 양성하려고 했더니 먼저 뭐 해야 해요? 배워야겠더라. 이게 지자본이에요. 배운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자를 제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우자가 지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요새 대통령이 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지자를 갖다가 놔야죠. 근데 지급팬이라고 우자를 갖다 놨어. 진짜 똑똑한 사람은 놔둬버리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지자를 스승으로 삼고 선도자로 삼고 진짜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내가 지도를 받느냐 아니면 정말로 지 잘난 맛에 사느냐. 그래서 내가 자력을 양성하려고 했더니 정말 지자를 사회가 지자본이 하고 우리 각각 개인들은 지자본의를 스승 삼아서 해야겠더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배우는 불공이야. 배우는 불공. 자력을 양성을 했더니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놓고 내가 또 배우는 마음 그걸 해야겠더라. 그러면 끝나느냐? 진짜 배움은 뭐냐? 가르치는 거더라. 그게 타자냐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지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가르쳐서 뭐 하자는 거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만이 아니라 가장 우치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이렇게 나라는 독립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우치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 중생의 무명의 출발은 그겁니다. 중생의 제일 무명은 뭐냐면 나라는 이 우주가 있는데 나 혼자 따로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근데 이론상 제례는 뭐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나가 없다. 또는 모두가 나다. 그 소리예요. 이론상은. 나가 없으면서 모두가 나다. 이게 나예요. 근데 중생은 뭐냐면 이게 나다. 나 육신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가지고 있는 몇째 딸로 몇째 아들로 누구 집 누구의 나로서 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부 주체적인 생각이나 했었고 그러죠. 개성 이야기 했었고 자기 주장 강조했었고 자존심 강조했었고 진짜 자존심은 없는 나 속에 정말 없는 나를 아는 즉 큰 나를 아는 나를 아는 게 그게 자존심이에요. 작은 이 나를 내가 지탱하고 보호하고 적당히 내가 방어하고 또는 생존경에서 이겨나가고 내가 내 것 챙겨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없이 모두가 나임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 그게 바로 진짜 자존심 있는 마음이요.
그 자존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몰라 중생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대로 그 자력이 세워지고 배워서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공도자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공도자는 밖으로 공도자를 숭배하고 내가 또 공도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기는 무슨 평등? 저번에 말했죠. 자력이 없으면 뭘 받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라고 그랬지? 무시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예요. 자력이 없으면 무시받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무시받는다니까? 인권, 사람의 자기의 그 권리, 권한을 평등하게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원불교에서는 이 자력양성이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해당됐던 내용이 있어요. 예, 여자분들한테. 예. 그래서 남녀 권리 동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권리는 어디서 나와? 권리는 예, 의무에서 나온다.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할 힘이 있을 때, 자력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권 평등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지자본이가 됨으로써 지식평등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문명사회가 된다. 인도라는 나라는요, 지금 세계에 상당히 그 뭐랄까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문맹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1억 명이 넘어요 현재.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교육 기회를 안 줘요 잘. 여러분 우민화 정책이라고 알잖아요. 국가 지도자들이 대중을 어리석게 만들어야지 똑똑하면 자꾸 따지고 달라들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계급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의 그 법륜 스님이 그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동굴에서 수도하신 그 조그만 이렇게 언덕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바위산인데 그 밑에 갔더니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를 세워놨더라고. 수자타 학교인가 뭐 기예요. 수자타 그 우유 받아먹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가촉 천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교육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인도란 나라가 진짜 저 잘 살려면 뛰어난 인재를 가르치는 교육만이 아니라 함께 인재가 되고 함께 문명이 없어지면서 함께 문명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 인재도 더 역량을 발휘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정말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은 바로 무슨 평등이다? 이 교육평등이라는 거다. 교육평등. 교육평등도 아직도 지금 되려면 멀었어요. 사실은. 교육을 한 개인의 그런 성공이랄까 한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한 교육으로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은 공적 자산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이 공적 인물로 생각할 때 그 교육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갔죠. 돈 있으면 교육을 받고 돈 없으면 못 받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돈 많이 들였으니까 누구들보다 더 좋은 급여를 받고 좋은 자리를 잡아서 나는 더 행복하게 누구보다는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지금 생각들이 있는데 그건 아까 이론상 진리에 지금 안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
공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공도자예요. 쉽게 말해서 사적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 감각이나 쾌락주의로, 자기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그럴까요? 자기를 바치고 도움을 주고 사는 사람을 공도자라 그래. 그래서 이런 공도자를 숭배할 때, 박수 쳐줄 때 그 사회가 공도자가 나오게 돼 있고, 또 나도 그런 공도에 헌신할 마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생활평등이라고 그래요. 또는 복지평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평등사회가 되더라. 그런데 여기 아까 이 지자본의와 타자녀교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이 자력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 그래서 이 안에 복과 해가 쌍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력양성과 지자본의는 자기의 노력이더라. 자기의 자력, 자기의 배우는 불공입니다. 그리고 대타적으로 본인을 세우지만, 그리고 내가 밖으로 타자녀에게 또는 공도자에게 어떻게 내가 불공할 것인가, 이게 대타관계예요. 그래서 원불교의 사회는 인류 사회의 대불공법으로서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복과 해를 겸전하고 자와 타, 자타력을 병진해서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복지평등의 전반 세계 낙원사회를 만들자 하는 교법이 바로 원불교의 사유다. 오늘은 두 번째 지자본의가 되겠습니다. 지자본의. 지자본의는 아까 자력양성과 먼저 연관이 돼 있죠.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자력을 갖추려고 했더니 뭐 해야 해요?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해? 먼저 배워야겠더라. 배워야겠더라. 여러분, 배우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에?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재밌고 어쩔 때는 재미없어. 점수가 잘 나오면 재밌고 점수가 안 나오면 재미없나? 쉬우면 재밌고 어려우면 재미없나? 알면 재밌고 모르면 재미없나? 어때요? 우리 사람에 대한 불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먼저 집안도 똑같아요. 집안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응? 집안이 살려면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이. 근데 무슨 교육이 중요하냐? 그것도 이제 이야기 중요하겠지만, 대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무슨 교육이요? 학교 교육이지. 점수 잘 나오는 거. 응?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이게 지금 교육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별로 배울 게 없죠. 응? 주로 엄마가 많이 한국 사회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무식한 만큼 자식은 무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 너무나. 너무 배우고 싶어. 뭐 안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배우고 싶어도 교육기관도 없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너무 달라진.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도 내가 어떤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배울 기회가 원천 차단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죠, 아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다 해제가 됐어요. 이미 악법으로 다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거 쉽게 바뀌는 거 아니죠? 그죠?
정산조사님은, 아니, 대종사님은 앞으로 500년은 돼야 한다. 대종사님, 원기 500년 되면 남녀 평등이 제대로 실현될 거다. 그랬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여자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공부한다. 아, 대단하죠. 옛날 같으면 지금 뭐 돼야 해요? 에? 저녁에. 호롱불 켜놓고 지금 바느질하든가, 어?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아따, 그냥 좋은 세상이요. 에? 좋은 세상이. 자, 지자본인은 영어로 The Primacy of the Wise 그랬습니다. Primacy는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다 그런 소리예요. 지도자로. 리더로 삼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사람이 리더로 삼아야 해? Wise. 현명한 사람. 지자를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근데 옛날에는 누가 됐어요? 지도자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형님이 왕이니까. 그죠? 옛날에 뭐 관직에 갈 때도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고 누구의 누구니까 해먹었다 그 말이야. 우리 W 이론 쓰셨던 그 서울대 우리 그 교수님 계시죠? 이면호 박사라고.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차라리 열심히 안 하면 괜찮은데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야. 미쳐버리다는 거야. 어?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열심히 해버린다. 미쳐버린다는 거게.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런 사람은. 어?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저는 원불교 와서도 사유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세상이 지자가 본이 삼나? 지자 바보 안 만드나? 지자 시기 질투해버리지 않나? 지자 흠 잡아갖고 그냥 뒤로 과실을 말하진 않나? 그 다음 공도자 숭배? 아이고 공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면서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다 씹기는 잘하지 않나? 솔직히 대종사님은 이 사회가 진짜 평등 나온 세상이 되려면 정말로 지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 그런 지자에게 배우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원남교당 발령을 받았는데 아이 청년들이 그냥 원불교를 나보다 더 많이 다녔어.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아이 그러고 법회를 봤는데 법회 볼 때는 한 반이나 있다가 법회 끝나고 나니까 저 그 음식점하고 술집에서 기다리는 놈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아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그냥 큰소리 우자가 큰소리 빵빵 치네. 지자가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자가 큰소리 빵빵 쳐요. 요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대종사님 지자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야. 사리 연구를 해봤지. 어떻게 할까. 그려 훈련을 가서 결제식 때 내가 강연 제목을 줘갖고 뽑아버리게 만들자. 그 전에 원불교예요. 몰라 있었는가 몰라도 대개 훈련 마지막에 시간을 줘요. 3분 강연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해가지고 강연이 있었어요. 저 원불교가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자가 큰 소리 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지자가 그래도 대우받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가 강연이었어요. 결제식 때 강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훈련 가가지고 어머 너는 머리 어디 미용실에서 했니? 어머 신발 그거 메이크업 그거 어디에 그거 괜찮아? 맨날 그런 얘기 했다 이 말이야. 연예인 누가 예쁘더라? 아 나는 누구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야기를 훈련 때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강연을 딱 줘놓더니 어때요? 아까 막 술집에서 큰 소리 치는 놈 아무 말을 못해. 누가 가한테 가서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보지. 근데 진짜 속 깊이 공부하는 사람, 진짜 주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나 이거 강연해야 하는데 좀 알려줘. 이거 뭔 뜻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잘했어? 이렇게 맞아? 하고
아, 문답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결제식 때 훈련 그 강연 제목을 미리 뽑게 한 문화를 제가 만든 거예요. 몰랐지? 응?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종사님은요, 아까 이 지자본의를 통해서 지식평등의 사회를 만들자 그랬는데, 이 지식평등의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하느냐? 먼저 지우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혀. 지우차별을 해서 지자 본의를 만들고, 그래야 지식 평등의 사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본래 성품은 지와 우는 차별이 있지만 성품은 뭐죠? 성품은 평등합니다. 성품은 평등해. 남녀도 종족도 뭐 시족도 상관없이 다 평등해요. 그죠? 흑인 백인 뭐 아까 불가촉 천민도 다 성품도 다 평등하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뭔 차이가 있어요? 미모의 차이가 있나? 뭔 차이가 있어?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능력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더라.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1시간 내에 처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해도 처리를 못해. 어떤 사람은 딱 그냥 혼자 이만큼 처리한다면 어떤 사람은 10명이 달라들어도 이만큼도 처리도 못해. 이게 뭐냐? 지우차별을 말한 거예요. 지우차별. 인격적 차별, 성품적 차별이 아니라, 기회의 차별이 아니라 지자와 우자의 능력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말이죠, 사람의 어떤 기회를 같이 주고 또는 인격적 평등은 해주되 어떻게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별을 줄 것이냐.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이상하냐? 성과에 따른, 능력에 따른 차별을 줄 때는 딱 평등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또 평등 이야기네. 사람이 자기 능력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얼굴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뛰어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무능해.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 뛰어나. 거기에 맞게 이 차별을 하는 것, 그것이 말로 본의를 삼는 거고 비로소 평등사회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 내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는 진급 빨리 하고 누구는 연봉을 더 받고. 그러면 불평등한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공무원도요, 시험 봐가지고 1등은 청와대 들어갑니다. 2등, 3등은 종합청사에 들어가요. 4등, 5등은 시청 들어갑니다. 7등, 8등, 9등, 10등 넘으면 구청 들어갑니다. 분명해요. 법조계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지위의 차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분야의 지자고 어느 분야는 우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이걸 잘 알아요. 그래야 가르칠 자리에 가르칠 수 있고 고개 숙이고 배울 자리에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예주 간사 있잖아요. 아, 내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럼 내가 고개를 탁 숙인다고. 아,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거든. 갑자기 야, 입이 쫙 찢어져, 좋아갖고. 어? 우리 성욱 교훈이 탁구를 잘 치거든요. 탁구를 또 물어보면 또 성욱 교훈이 선생님 그러면 또 아, 뭐요? 딱 그런다고.
내가 비록 교당의 책임자이지만 분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하는 데 따라서 내가 항상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유능해요. 그러지 않다. 구하는 데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바뀐다. 얼마든지 바뀐다. 그래서 이 지자는 분야에 따라 또 다 달라요. 분야에 따라 다 달라. 지자가 다양하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영상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 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타력을 활용하든가 배우든가.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교무라고 해봤자 뭐 자기만 손해지. 에? 자기만 손해 아니야? 내가 우리 고모 집에 잠깐 저기 옛날에 등촌동에 간 일이 있어요. 우리 고모 집이 그때 괜찮이 살았어.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생을 집에다 데리고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고모 애들을 가르쳐라. 그 친구하고 내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그 사람이 원래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가 다시 서울대 법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아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야기하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모르면 무조건 묻고 배운대. 초등학생한테 묻는다는 거야 자기가. 나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 서울대 법대생인데 자기는 모르면 초등학생한테도 묻는다는 거야. 과연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배우겠다고 하는 그 원력이라고 할까요? 서원이라고 그럴까요? 신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까 이렇게 배우는 기회에 비가 오면 안 와버리고 허리가 조금 아픈데도 막 더 아픈 것 같고요. 응? 갑자기 집에 막 청소할 일이 더 생각나지. 응?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큰 내가 보은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도 정말로 참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밝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판단을 할 때나 결정을 내릴 때나 할 때 내가 정말로 똑똑하게 손해보지 않고 또 주변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내가 갖추면 얼마나 좋겠냐 할 때는 정말로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봐. 자기가 자기 고개 한번 숙여봐봐. 숙여봐. 이렇게 숙여봐. 숙여요. 숙여. 내가 왜 이걸 시킨 줄 알아?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못 숙여요. 배우려고 하는 서원이 없는 사람은 고개 못 숙입니다. 뻣뻣해요. 그러고 있죠. 상을 내고 있어. 근데 진짜 배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상관없다. 그 분야에 고개 숙인다. 저는 제가 저는 막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별로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재원이 너 제일 잘하는 거 뭐냐? 이건 것 같아요. 배우는 겁니다. 김재원이 너 제일 네가 자신 있게 그래도 네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는 원불교 교법 중에 잘하는 거 하나 있다면 뭐냐? 배우는 불공입니다. 저는 최대한 배우려고 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네 종교 내 종교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 중에 배움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 맞죠? 이거 하나씩 알아갈 때 말이에요. 막 알고 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네. 그거든. 응? 근데 모르고 살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모른지도 몰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배울수록 더 세상의 안목이 달라지고 재미가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손실된 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하나만 알아도, 세금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우리 교법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내가 또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내가 도움이 되더라.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는요, 정말 이만큼밖에 안 쓰고 간대요. 여러분 머리는 어떤 머리냐? 이런 쌍머리예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원만 구족해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머리거든 본래. 근데 그냥 이만큼 쓰고 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교분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이고 저녁에 잘 안 보여서 못 가겠네. 아이고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못 가겠네요. 모른다고 핑계, 바쁘다고 핑계, 아프다고 핑계, 온갖 핑계는 다 대고 있네. 훈련 가라 그러면 그냥 어휴 갑자기 그렇게 아팠상가 몰라. 갑자기 막 멀미도 잘하고 말이야. 응? 자, 읽으시죠 이제. 지자본이 1, 지자본이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네. 자, 지자는 그 분야의 강자예요. 그 분야의 깨친 자입니다. 그 분야의 경험자요, 밝은 자입니다. 그 분야를 아는 분이 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지자는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분야별로 어느 분야는 지자이면서 어느 분야는 약자일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배워 아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한때 지자가 그 분야의 지자가 그 분야의 우자이 버릴 수도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 본의를 삼는다. 본의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우선 삼는다 그래요. 정산조사께서 야 지자본의는 지자 우선이다 그러셨어요. 지자 우선이다. 지자를 우선 앞세우는 거다.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선도하고 우자는 지자를 선도하게끔 자리에 올려드리고 또 우자는 지자를 따라서 뭐 해야 해요? 배우고 따르고 지도를 받아야지. 근데 지도 받나?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2번 시켜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교무님. 지주장이 그렇게 많아. 법률을 공부하셨지만 자기보다 위가 되면 그 스승을 삼아서 배워야 해요. 배우려면 먼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해요. 그게 자존심을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기 위한 자존심의 확대죠. 고개 숙이는 게 자존심이야. 말을 듣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자본의는 지도 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받을 줄을 몰라. 지도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받으세요? 교당노양시 주의사항이 뭐예요? 첫째가 문답이죠. 감정이죠. 해오입니다. 지도 받아? 어머 내가 어떻게 어머 내가 이거 물어보면 교무님이 나 모르는 것도 다 알아버렸네. 그래서 못 묻겠어.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중이라도 가게. 그죠? 지자를 본의 삼는다는 것은 지자를 우선 삼고 스승 삼고 선도제로 삼아서 내가 잘 배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단장 중앙 뽑을 때도 이번에는 내가 단장에 쓴 게 이번엔 자네가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단장 뽑을 때도 지자 본의를 해야지.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돌아가면서 합시다. 왜 공도자를 안 하려고 그래? 숭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에? 우자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지.
지자 본인은 지자를 앞세워서 지자는 큰 소리 치지도 않아. 우자가 큰 소리 치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한다. 아니 똑같은 어떤 회사나 가게를 왜 A란 사람이 맡으면 그렇게 회사가 2배, 3배 커버리고 B란 사람이 맡으면 쫄딱 망해먹어버려. 똑같은 사람인데 성품도 평등하고 같은 사람이요. 깨밖에 놓으면 목탕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맡으면 몇 배가 크고 이 사람이 맡으면 쫄딱 망해먹어버리냐고. 그게 바로 지우 차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지우 차별을 인정하는 신앙하는 지자본인의 신앙문에 있어요. 신앙해야 합니다. 먼저. 차별을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차별이라고 잘 안 하더만. 구별이라 그렇게 하더만. 구별이라고 합시다. 대종사님 차별이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근원적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는 인정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근데 우자가 안 배우려고 그래. 어쩌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는요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막 퍼줍니다. 막 퍼주어요. 근데 스승과 제자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내리사랑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올림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달라요. 자식이 안 배우려고 해도 부모는 막 가르쳐 줘. 근데 종교관은 그걸 안 해요. 종교가의 사제관에서는 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히려 알려주면 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게 뭐죠? 이게 신심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는 것이 서원이요. 밖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신심인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올림사랑으로 신심으로서 올림사랑이 될 때 스승이 그 물음에 대답을 주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 단계별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지 잘났어.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말 건 말아버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법률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법률은 엄청난 그 이론상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그 차별 제도에 끌릴 필요가 없다. 무조건 고개 숙여라. 구하는 데 따라서 무조건 고개 숙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참 애매한 것이요. 알면 재미가 있고 더 하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안 하려고 그래. 이걸 해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모르고 재미없는데 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안으로는 자력적 발전, 서원 힘이에요. 원력이죠, 원력. 나는 정말로 이 생에 한번 깨침을 얻고 싶다. 나는 이 생에 정말 어떤 인격을 갖추고 한번 세상에 이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또 인연복이 중요합니다. 인연복이. 제대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스승을. 그래서 먼저 모를 때는 그 몰라서 그 배울 마음이 안 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지혜가 겁나게 있죠. 지혜가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연복이 있어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복이 없으면 공부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 있어도.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죠. 불치하문. 하문 불치라는 소리인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불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럽지? 제가 물으세요 그러면 어머 교무님 어머 자꾸 물으라고 그래. 물으라고 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그러시죠? 나는 말하고 싶어서 그냥 대종사님이 항상 여기다 써놨어요. 교당 명시에 물어라. 그래서 나는 항상 물어봐. 이렇게 물어라. 그래서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은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